선택한 색상보다 더 어두운 색에는 칠해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멀티플라이보다 더 빠르고 짙게 색이 어두워지고 F4키를 누르면 바로 외곽 라인이 그려지는 실무 작업을 하다 보면 레이어 속성이나 브러쉬 속성을 이용해 페인팅을 하거나 후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브러쉬 속성은 브러쉬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의 레이어에서 여러 다른 브러쉬 속성을 이용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어 속성은 레이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레이어에 한 가지 속성만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브러쉬 속성 운용과 같이 하나의 레이어에서 다른 속성을 주기는 힘들답니다. 그래서 여러 레이어를 만들고 해당 목적에 맞게 레이어 속성을 운용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작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의 후처리나 블룸, 이펙트와 같은 것들을 아래 레이어들과 겹쳐 특정한 효과를 주기 위해 운용한다고 보면 된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해서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셔도 무방하니까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둘을 섞어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브러쉬와 레이어 속성 운용에 익숙해진다면 어렵지 않게 둘을 함께 사용하며 컨트롤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 속성 몇몇과 레이어 속성 몇몇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일단 브러쉬 속성에 대해 먼저 짧게 설명드리자면 브러쉬 속성이 노멀 상태에서는 내가 브러쉬를 몇 번씩 그어 겹쳐 칠해도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검어지거나 밝아지지 않아요. 이제 이 노멀 속성을 멀티플라이로 바꾸고 칠해보면 칠이 겹칠 때마다 점점 짙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속성을 컬러 닷지로 설정하고 칠해보면 겹칠 때마다 점점 색이 살아나고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에서 브러쉬 속성을 이용해 다양하게 페인팅할 수 있는데요. 브러쉬 속성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해 살펴보면 이런 여러 항목들이 보이죠. 상단 부분은 노멀한 속성들, 그 밑은 어두운 속성들, 그 아래는 밝아지는 속성들, 그리고 그 아래는 오버레이 했을 때의 속성들, 그 밑은 채도나 색을 반전시키는 등의 속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주로 어두워지는 속성들 중에는 다큰, 멀티플라이, 컬러번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다크는 현재 내가 선택한 색상보다 더 어두운 색에는 칠해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멀티플라이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칠이 겹칠 때마다 색이 점점 짙어지고요. 컬러번은 멀티플라이와 비슷하지만 멀티플라이보다 더 빠르고 짙게 색이 어두워지고 채도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밝아지는 속성들 중에서는 보통 스크린이나 컬러 닷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크린은 색이 겹칠 때마다 점점 밝게 칠이 되는 특성이 있고요. 컬러 닷지는 스크린과 비슷하지만 스크린보다 더 빠르고 짙게 색이 밝아지고 채도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어두워지는 속성들의 반대되는 브러쉬 속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속성들은 그림 작업 시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테스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작업 시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라인 드로잉으로 스케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멀티플라이를 사용해 손쉽게 더 짙어진 선으로 보이도록 활용하는 편이고요. 또 어떤 장면에서 밝게 빛나는 빛덩어리들이 필요한 경우 컬러 닷지를 사용해 이렇게 손쉽게 빛덩어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외에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림에서 블룸으로 뽀샤시하게 보였으면 하는 부분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좋더라고요. 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 속성 설명은 간단히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림 작업 시 저처럼 브러쉬 속성을 이용해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작업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을 테니 이것저것 많이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레이어 속성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브러쉬 속성들과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레이어는 그 선택한 레이어 하나에 해당 속성이 적용되는 것이라서 브러쉬처럼 바로바로 겹쳐서 운용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브러쉬 속성처럼 레이어 속성을 멀티플라이로 바꿨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겹쳐 칠한다 해도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신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브러쉬처럼 운용하려면 무수히 많은 레이어를 복사해 쌓는 형태로는 가능한데요. 이때 너무 많은 레이어를 만들어 쌓아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림의 일부분보다는 그림 전체에 해당 속성으로 이미지를 편집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작업 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레이어 속성을 운영하는 방식을 잠시 보여드리자면,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림자를 칠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따로 이렇게 그림자를 분리해 두면 나중에 그림자 색을 바꿔 분위기를 쉽게 바꿀 수 있어서 이렇게 그림자를 분리해 칠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색이 레이어 아래에 있는 이미지 색상과 혼합되어 색이 더 짙어지고 어두워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고채도로 더 어두운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총기 바디 특정 부분을 더 짙고 어둡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타들어가는 손등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유용하게 컬러본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오버레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질감 텍스처를 합성할 때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웨더링 텍스처를 이렇게 오버레이 속성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효과를 주는 편이라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아주 자연스럽죠? 컬러 닷지 같은 경우 이렇게 주로 불꽃 이펙트 같은 것이 필요할 때 불꽃 텍스처를 이용해 멋스러운 효과를 주려고 사용하고 있어요. 또는 이렇게 불빛이 번지는 블룸 효과에도 제격이에요. 스크린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데요. 보통 블룸 이펙트 효과로 빛 번짐에 사용하기도 하고, 이것처럼 반투명한 비닐 재질 같은 것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홀로그램과 같은 것을 합성할 때도 제격이에요. 이외에 소프트 라이트나 하드 라이트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스크린이나 오버레이와 성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적절히 섞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가끔 사용하는 레이어 속성이 하나 있는데요. 루미노시리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붉은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들을 탁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 네거티브한 느낌을 줄 수 있기에 사용 시 주의해야 하지만 이렇게 그림자 같은 효과에는 아주 제격이라서 저는 아주 가끔 사용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루미노시리 속성을 이용해 저처럼 그림자에 활용하셔도 좋고, 이외에 다른 실험적인 합성 용도로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 속성과 레이어 속성에 대해 간략하게 전달드렸는데요. 가급적 제가 알려드린 것을 바탕으로 개념 이해만 일단 해주시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속성을 직접 운영해 보시고 해당 속성들을 몸에 익혀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러쉬 속성은 한 레이어에서 여러 다른 브러쉬 속성을 사용해 페인팅이 가능하다. 레이어 속성은 하나의 레이어 속성으로 가급적 이미지를 합성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작업을 하다 보면 시트 작업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데요. 모델러 분께 원화 이미지 달랑 하나만 던져드릴 수 없고 상세히 설계된 시트 이미지를 보내드려야 하는데요. 이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아무렇게나 널브러 놓으면 시트를 처음 보는 모델러 분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편이 좋은데요. 이때 저는 박스 스트로크 등의 단순 작업은 액션 기능을 이용해 작업 공정을 저장해서 반복 작업을 최소화하고 시간도 절약한답니다. 액션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물론 아무렇게나 작업 후 액션 녹화를 끝내고 나중에 편집을 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편집을 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작업 순서를 가능하면 올바로 진행하는 편이 좋겠죠? 일단 제가 시트 작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트로크 기능을 먼저 보여드리면, 저는 F3키와 F4키에 스트로크 기능이 동작되도록 액션에 저장해 둔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선택 영역을 지정하고 F3키를 누르거나 또 F4키를 누르면 바로 외곽 라인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이렇게 선이나 화살표를 그으면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외곽 라인이 그려지는 것도 볼 수 있죠. 이제 이렇게 스트로크 기능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액션 녹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 액션 녹화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우선 레이어 패널에서 Create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혹시 레이어 패널이 안 보인다면 윈도우 메뉴에서 윈도우를 클릭하고 레이어 항목을 클릭하세요. 액션 패널 역시 지금 안 보인다면 윈도우 메뉴에서 윈도우를 클릭하고 액션 항목을 클릭하세요. 이 패널은 포토샵을 사용하다 보면 자동으로 닫히는 경우도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이 액션 패널 아이콘을 클릭해서 열어주면 됩니다. 또는 키보드의 Alt와 F9키를 누르면 액션 패널이 열리거나 닫힐 거예요. 이제 키보드 M키를 누르거나 선택 툴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캔버스 아무 곳에 선택 영역을 지정해 주세요. 지금부터 액션 녹화를 시작할 텐데요. Create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할 때처럼 액션 패널에서 Create New Action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New Action 창이 열릴 겁니다. 이름은 원하는 대로 알아보기 쉽게 적당히 넣어주면 되고요. 셋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셋 폴더가 있으니 그 폴더로 설정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고 저처럼 셋 폴더를 생성해서 거기로 지정하셔도 됩니다. 셋 폴더 생성은 이 Create New Set 폴더 아이콘으로 하시면 됩니다. 펑션 키로 단축키를 아무 곳이나 지정하셔도 좋지만 저는 일단 논으로 지정하지 않을게요. 이제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창이 닫히고요. 이렇게 액션 패널을 보면 방금 내가 생성한 액션이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윈도우 메뉴, 에딧, 스트로크를 클릭하세요. 스트로크 창이 열리면 스트로크에서 두께를 적당히 입력하시고 저는 20픽셀로 할게요. 그리고 컬러를 클릭하고 컬러 피커 창이 뜨면 원하는 색을 아무 곳이나 지정하세요. 이왕이면 잘 보이는 색이 좋기 때문에 저는 붉은색 계열로 선택할게요. 그리고 로케이션은 센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려지는 라인 선택 영역 중간으로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 등 원하시는 것 아무 곳이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블렌딩 모드는 노멀로 하고 오퍼시티 값 역시 100%로 해놓고 OK를 누르면 내가 이렇게 선택한 영역에 20픽셀 두께로 라인이 그려지죠. 여기서 캔버스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서 선택 영역이 해제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고 레이어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 한 번 더 아웃라인을 그려주려고 하는데요. 선택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세요. 레이어 스타일 창이 열리면 옵션 중에 아우터 글로우를 체크하시면 라인 주변으로 뽀샤시하게 글로우가 먹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측에 있는 옵션 설정을 이것저것 만져서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색이나 글로우 모양을 적절히 수정해 주세요. 저는 이 노란색이 좋으니까 이 색 그대로 둘게요. 글로우 모양을 딱딱하거나 부드럽게 보이도록 조정하고 사이즈도 적당히 조절해 줄게요. 자, 이제 OK를 누르고 레이어 스타일 창을 닫을게요. 자, 이제 제가 원하는 작업을 다 했으니 여기서 액션 녹화를 중지해야겠죠? 액션 녹화를 중지하려면 여기 이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작업한 액션이 올바로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캔버스에서 선택 툴을 이용해 선택 영역을 아무렇게나 지정하시고 방금 저장한 액션을 이용해 해당 작업을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펑션 키로 단축키 지정을 하셨다면 해당 키를 누르면 바로 액션이 동작할 거고요. 저처럼 단축키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액션 패널에서 방금 저장한 액션을 선택하고 이 재생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순식간에 내가 앞서 작업했던 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새로 레이어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원샷 마스크를 이용해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라든지 기타 여러 자주 반복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액션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방금 배운 액션 녹화 기능을 이용해 단순 반복 작업에 액션을 활용해 작업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채널 회원분들 및 댓글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 또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